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되게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영상 한번 찍어볼까 해요. 최근에 한경에서 한국경제죠. 한국경제 신문도 있고, 여러 신문에서 이제 나온 게, 실리콘밸리 연봉 1억, 이거에 대한 어떤 소식, 연봉 1억, 그러니까 IT, 실리콘밸리는 그 샌프란시스코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핵심 IT 인재들이 모인 곳이 실리콘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 이런 글로벌한 크기의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쪽이 굉장히 이제 IT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IT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곳에서 굉장히 높은 임금으로 이제 연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 작년 통계인가 재작년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애플이나 구글 인턴 연봉이 계산해 보면은 연봉 1억 정도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실리콘밸리는 페이가 엄청나게 세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팀노바 카페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어떤 블로그나 제가 영상 올릴 때 밑에 팀노바 오픈 카페라고 있을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이런 소식 같은 거를, 저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업계 소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있죠. 팀노바에서 이제 이런 소식들을 전달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바죠. 저희가 이제 알바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조회수 자체는 엄청 높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온라인 강의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이제 공통 질문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냥 특별히 목적은 없고,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들은 조금 약간 저희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카페를 공개하기는 좀 힘들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자주 들어오고 이제 보면서 아무튼 공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좀 저 말고 이제 팀원들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물어보시면 개인적인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그리고 저도 이제 뭔가 오픈 카페용 어떤 간단한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여기를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에 제가 이제 올렸는데, 여기 이제 눌러보시면 한국경제부 부동산 섹션에 있네요. 살인적인 샌프란시스코 임대료, 연봉 1억도 저소득층으로 밀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원룸 아파트 월 임대료 $3,300. 이게 지금 얼마지? 지금 거의 한 370만원 여기 써있네요. 373만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이게 월세, 원룸 아파트가 드럽게 비싸죠. 근데 이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략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확실히 뭔가 확실히 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요, 내가 능력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1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면은 사실 굉장한 사람 같잖아요, 한국 기준으로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왜냐면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평균 물가 대비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물가 대비 연봉이 되게 중요한 건데, 가끔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1억이 넘었다, 1억 5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보다 물리적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이제 대기업들 인턴에, 우리나라 대기업 인턴도 연봉 1억까지는 안 줘요. 그리고 일반 신입 임금이 많이 주는 회사가 거의 5천대고, 진짜 많이 주는 회사 최고 많이 주는 회사 5천대고,
거의 뭐 인센티브 해가지고 거의 6천 뭐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만 제가 봤지, 근데 인턴한테는 그렇게 안 줍니다. 정직원이 그 정도지. 그래서 물가 대비는 확실히 우리나라는 근데 물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가까운 일본만 가고 뭐 이래도 물가는 한국 물가 싼 편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소식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임대료가 세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이건 팩트는 아니고 그냥 거기 이제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연봉이 1억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실수령액이, 그러니까 세금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정도가 한 6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래요. 1억 정도가 있으면 실수령액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달에 거의 500만 원대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연봉 1억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373만 원 쓰고, 아까 보면은 임대료에 373만 원 썼어. 예를 들어서 373을 쓴 다음에 플러스 또 얼마야? 여기다가 이제 밥 먹고 이제 핸드폰 쓰고 뭐 데이트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연봉 1억이래도 그래도 뭐 데이트하고 그러면은 한 150은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500만원 초과예요. 500만원 초과.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저소득자로 간주된대요. 실리콘밸리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룸이 저 정도인데 이게 조금 큰 집으로 산다면 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리콘밸리가 왜 그럴까요? 왜 실리콘밸리가 왜 돈이 많이, 그러니까 왜 많은 어떤 그 비싼 이런 가격이, 뉴욕보다 비싸요. 뉴욕보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거는 뭐 개인적 뭐 어떤 뭐 팩트는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뭐 생각인데, 실리콘밸리에 이제 오는 대다수의 어떤 그런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IT 업계의 어떤 인재들이 보통은 이제 실리콘밸리에 어떤 뭐 환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트럼프 정책에서 그걸 봤는데, 그 실리콘밸리가 트럼프의 어떤 그 좀 약간 자국민 우선주의 뭐 이런 걸 병식을 펼치면서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일자리조차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두고 이미 뭐 비자 발급도 좀 까다롭게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드러냈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인력의 40% 정도는 해외 인력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나중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서울 쪽에도 뭐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막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IT 인재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와서 돈을 버는 게 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페이가 센 실리콘밸리로 가자 라고 해서 좀 뭐 똑똑한 사람들 또는 이제 뭐 해외에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실리콘밸리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 안에 부동산이 막 올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리니까, 그리고 워낙 페이가 세니까. 그래서 연봉 1억이라는 거, 이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아무튼 되게 흥미로운 기사랑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되게 좋은 내용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대박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연봉이 2억이 되면은 실수령액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연봉 1억이 되면요, 그 뭐 소득세 뭐 이렇게 소득이 뭐 다른 데 있지 않고 근로소득만을 통해서 돈을 번다면 거의 실수령액이 한 월 한 우리나라 한 7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런 느낌이고, 월급 500만원 정도 예상이고, 그래서
이게 월세죠. 300씩 월세. 여기 생활비 아껴 썼다고 치고, 그 500만원 초과한 느낌이, 연봉 1억이 그렇게 그 실리콘밸리 물가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실리콘밸리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그냥 뭐 견학삼아. 물가 얼마나 똥망인지. 뭐 요새 취향도 많이 하던데, 샌프란시스코. 우리나라 1억 연봉 월급. 이게 근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서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좀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 할 때 좀 더 많이 받았는데, 그 보통 이제 왜냐면 프리랜서는 이렇게 불안한 직업이니까 언제든 그러니까 항상 백수 상태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도 세금을 많이 때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종합소득세 하고 뭐 매출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라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너무 막 부자들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반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많이 내요, 돈을.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요. 많이 벌면 그냥 열심히 해서 많이 버실 생각을 하시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한 700만원 좀 안 돼요. 한 670에서, 근데 이건 정말 뭐 직종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실수령액이, 왜냐면은 연봉이 1억이면은 보통은 한 세금 내기 전은 한 8, 900 되지 않나? 900 되나요? 928 안 되는구나. 850 정도 되는데 세금 내면 저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딱 세금 구간이라는 게 있어서 한 67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50에서 670. 요게 이제 일반 이제 그런 근로자들 연봉 느낌인데, 이 외 소득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을 갖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소득이 막 합쳐지면은 또 세금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셔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냐 아니면 근로자냐, 아무튼 뭐 근데 우리는 지금 근로자 입장만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은 한 요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원룸 얼마죠? 원룸 월세가 한 강남 쪽에 있는 원룸 정도는 한 6, 70 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생활비는 보통 150, 오히려 미국은 150 빠듯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0이면은 그래도 혼자 살 수 있지 않나요? 하면은 70으로 잡죠. 이거 월세는 70으로 잡고 220만원. 그럼 나머지 세이브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1억 연봉이 그렇게 적은 연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물가 대비 받는 걸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대 연봉 개발자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 상징적인 거고, 실리콘밸리에서는 빈곤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좀 실리콘밸리에서 인정을 받았다 라고 이제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래도 뭐 4, 5억대? 아니 최소 3억에서 4억대 정도의 소득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세금 구간이 걔네도 높아질 것 같기 때문이죠. 이건 팩트 아니에요. 잘 몰라요. 미국 세법까지 제가 알 정도로 제가 미국에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팀노바 친구들한테는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도 일단은 저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게 해보면은, 그리고 내가 직접 체감을 해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별거 아니라기보다는 할만하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실리콘밸리는 괴물들만 있고 난 거기서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늘 누누이 말하지만 실리콘밸리 충분히 가도 상관없을 거다. 왜냐면 저는 개발자고 걔네들이 만든 서비스의 수준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뭐 개발자가 2, 3천 명이 있다, 골드만삭스는 6천 명,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 있는 것 대비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서비스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걔네도 서비스 버그도 되게 많고,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근데 일단 인력 대비는 그렇게까지 감동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제 판단으론 얘네들이 전부 막 대단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부트캠프들 있죠.
그 학원들, 교육기관들, 제가 예전에 12주에 2천만원짜리 학원도 소개해드리고 수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닥 특별한 수준도 아니었고, 그런 친구들도 거기 졸업생들도 그 근처에서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수준에 들어갈 정도면 솔직히 팀노바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영어 문제만 없으면 그냥 트라이를 하라고 해요. 실제로 팀노바 내부에도 미국 시민권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영어 잘하는 친구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비자 문제만 안 생긴다면,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플랜은 제가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하면서 세워주긴 했어요. 간접적으로 세워줬고, 실제로 그 도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같이 함께 할 의향이 있어요. 저는 함께 열심히 해서 우리도 실리콘밸리도 가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가이드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든 건, 역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를 굉장히 시기질투하는 교육기관들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구차한 걸로 학원만 알 수 있는 구차한 거죠. 뭐 간판을 안 달았다든지 뭐 이런 걸로 막 교육청 이런 데다 막 이렇게 민원 넣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찌질하죠. 그냥 그 시절에 그냥 자기들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냥 싫으니까. 근데 뭐 간판 다 달려있고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진짜 치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마케팅 문구도 아니면 홈페이지 메인 문구도 예를 들면 팀노바는 학원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교육기관이라고 지칭해 주세요라고 제가 블로그에 누누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팀노바스럽게 가는 교육기관들이, 팀노바 이후에 생긴 교육기관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팀노바가 굉장히 좀 이쪽에서는 굉장히 롤모델로서, 좋게 말하면 롤모델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그냥 따라하는 어떤 그런 꼭두각시 뭐 이런 느낌까지도 있을 정도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만 알려주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죄송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알려줄 의무는 없잖아요. 사실 차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 여기도 보시면은 잘하면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제가 예전에 실리콘밸리 평균 임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볼까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갖고 올게요. 실리콘밸리 이렇게 블로그에서 실리콘밸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평균 연봉이 제가 어디 있었지? 어딨냐? 제가 영상 찍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영상 보셔도 될 것 같아요. 5월 25일에 찍었던 거 있죠? IT 평균 연봉, 여기서 GD넷에서 여기도 보면 실리콘밸리 인턴 연봉 약 1억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인턴 1억 5,50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1억 5천이면은 뭐 다 할 수 있겠다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뭔가를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억 5천도 있고, 제가 본 어떤 다른 통계에서는 최대 2천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실리콘밸리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죠. 걔는 물가 대비 1억 5천이 돼도 우리나라 실수령액으로 보면 한 700 되지 않을까요? 750? 근데 제가 걔네 세금 구간을 잘 몰라가지고 확실한 건 우리보다 세금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750 정도 돼도 제가 봤을 땐 생활에서 한 100만원 남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말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사에도 보면, 여기 이 환경 기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대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공동생활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있는데, 보면 월 3,900달러짜리 아파트에 살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이곳으로 옮겼다. 호텔방 월 임대료는 1,650달러다. 이게 좋은 호텔이 아니고 좀 이렇게 남는 방 있는 호텔이에요. 그리고 욕실과 화장실 방밖에 있대. 별로 안 좋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25살에 존 조이스 씨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부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그냥 그만큼 많이 주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걸 보시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실리콘밸리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업무에 대한 현실적인 저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환상만 가지면 또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정말 괴물들만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실리콘밸리도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트캠프 수준이 그 정도인데 취업이 된다는 건 그만큼 진짜 쩌는 사람들만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실리콘밸리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썬다 피차이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썬다 피차이가 누구냐면 구글의 CEO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 산업 쪽은 원래 CEO들 있죠. 걔네들이 미래 산업 쪽, 예를 들면 헬스케어, 우주 산업 이런 쪽, 그쪽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구글은 지금 썬다 피차이라고는 인도계 미국인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한 12년 만인가 거의 그 대표가 됐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평사원을 그렇게 올려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학력이 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밸리도 좀 학력을 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거는 극소수의 얘기고, 그거는 학력도 좋은데 일까지 잘했을 때, 금상첨화할 때 얘기고, 그리고 제가 학교는 늘 말하지만 언제든 나중에 갈 수 있어요. 너무 이 시기, 우리나라 학생들 상대할 때 가장 힘든 게, 이 시기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난 패배자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됐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나중에 박사하겠다는 사람 진짜 많고요. 40 넘어서 다른 사람도 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리고 해외 대학원은 더 그렇고요. 안철수 정치인이라 그래야 되나? 옛날에 이제 서울대 학과장이셨잖아요. 근데 안철수 씨도 옛날에 보면은 나중에 대학을 많이 갔어요. CEO 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고, 회사랑 협의도 가능하고, 국내 대학원 같은 야간 대학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열등감 가지고 이런 안 좋은 표정을 짓고 하면, 저도 별로 학교 안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근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선입견 없게 보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뽑을 때나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근데 뽑고 난 다음엔 자기 실력이라서, 특히나 IT 업계는 자기 실력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해서 저는 크게 불편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얘는 학교에 별론데 되게 잘한다 이런 소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도 거의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보면 나중에 술 한잔하고 이러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냥 잘하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한국이 훨씬 연봉 1억이 굉장히 상징적이다. 근데 실리콘밸리 평균 연봉이 1억 3천에서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IT 업계에 개발자만 산정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한 3,500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3,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리콘밸리는 1억 5천 정도였죠, 아까 IT 업계가. 그러니까 거의 물가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에서 3,500만원 곱하기 지금 그러니까 1억을 3,500으로 나눠야 돼. 1억을 3,500만원 나누면 한 3도 안 되겠네? 3 좀 안 되네요. 그러면은 보통 한 3배, 평균 연봉 대비 3배. 약 3배 정도 버는 게 연봉 1억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얘네는 평균 연봉 1억 5천이니까 곱하기 3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억 5천. 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4억 5천 이렇게 버는 게 진짜 잘 버는 거다 라고 제가 예전에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봐요. 이때 제가 올렸던 이 영상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제가 5월 25일에 올렸죠. 지금 8월 16일간 한 3개월 전에 올렸는데, 저는 실리콘밸리에 대한 어떤 눈꺼풀, 여러분들이 그리고 약간 너무 무서워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주니까 너무 그러지 않을까 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사가 또 보니까 역시나 내 생각이랑 똑같구나.
역시나 현실이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노바에 오실 때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조금 철저히 좀 비판적으로 준비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이 힘들긴 해요. 근데 그것만 잘 준비하면 저는 굉장히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제 옆에 있으면 제 버프를 받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지치고 힘들 때 지치지 않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좀 약간 제가 성향이 좀 약간 철학적이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걸 되게 잘해요. 그리고 실제로 잘 들어보면 별로 복잡한 일이 아닌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런 인생이, 근데 뭐 개인 고해성사를 하자면 제 인생은 그렇게 심플하게 잘 못해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뭐 명상 같은 걸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 삶을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학생들을 바라볼 때는 그래도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요게 이제 연봉의 실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제가 기분이 약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때려 맞추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실리콘밸리까지 갔다 오기에는 지금 매여있는 몸들이 여행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책임져야 될 어떤 친구들, 학생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먹여 살려야 되는 직원들까지 많아졌기 때문에, 다 제 제자들이죠. 대부분이 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없네요. 갑자기 뭐 고해성사로 끝났네. 아무튼 요게 이제 실리콘밸리 연봉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리고 쫄지 마시고, 여기 실리콘밸리는 상위 20% 상위 20% 또는 1% 천재들을 수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요런 이제 실리콘밸리 관련 저서들을 저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거기 현지에서 쓴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취합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20% 수재들, 상위 1% 천재들을 수용하는 능력이,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상위 1% 저도 그런 친구들 만들어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데 별짓을 다 해요. 저는 진짜 팀노바에서 내가 지금 코딩 교육을 하는 건지 내가 뭘 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별짓을 다 하면서 코칭을 하는데, 막 눈물겨워 진짜. 막 별의별 애들 막 울리고 난리나. 우는 애들도 있고, 근데 거의 우는 친구들은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마음 약한 친구들은 우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수제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거지, 저는 이렇게 찌질하고 어설픈 친구들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세일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코칭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단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위 1%, 상위 20% 수재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고졸이든 뭐든, 저는 IT 업계는 그런 기회가 널려 있어요. 고졸이라도 나중에 학교 충분히 갈 수 있고, 학교를 떠나서 그냥 일단 자기가 잘하면 진짜 자리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실리콘밸리까지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쫄지 마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